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많이 놀라셨나요? 오늘은 순정 만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대가 늘어났다입니다. 우리 길 가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대가 늘어났다는 것은 무언가, 삐끗했다는 것은 무언가,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Let me take another selfie. 네, 우선 인대가 뭔지 한번 살펴보죠. 인대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구조물이 자기 자리에 있게 지지를 하는 조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병 2개를 가져왔는데 우리 몸 요 어떤 조직이 2가지 있다고 해보죠. 뼈랑 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이 뼈만 있으면 뼈가 이렇게 둥둥 떠다닐 거예요. 근데 이 뼈가 자기 자리에 있게 이 휴지를 가져왔는데 이 휴지 같은 걸로 이렇게 동여매 놓은 거예요. 인대는 이런 겁니다. 어떤 구조가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칭칭 감아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인대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이 휴지하고 같습니다. 이 휴지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인대가 늘어나는 것은 인대가 파열된 거, 인대가 찢어진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파열됐다 그러면 이 종이가 완전히 찢어진 거를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갔다? 이만큼 제가 떼어내 볼게요. 이만큼 스크래치가 갔다? 이것도 인대가 찢어진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손목이 어디 긁혀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것도 피부가 찢어진 겁니다. 피부 조직이 파열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크게 놀라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대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인대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대가 늘어났다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가? 아마 그 어감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인대가 찢어졌다, 파열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겁먹지 말라고 인대가 늘어났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외국 책에서도 인대의 일롱게이션, 늘어났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것, 즉 인대가 손상이 된 것인데 인대가 손상된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주 미세한 손상, 현미경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정도의 손상. 두 번째는 육안적으로도 보일 정도의 손상. 마지막으로는 완전 파열, 인대가 절단이 된 것이죠. 이렇게 3가지로 인대 손상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발목을 삐끗했다, 손목을 삐끗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게 되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이런 경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인대가 회복되는 과정, 손상에서 회복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마치 우리 손목에 피부가 긁혔을 때 회복되는 과정처럼 인대에도 손상이 되었을 때 회복이 됩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염증 단계, 붓고 아프게 되겠죠. 두 번째는 재생 단계,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단계, 원상 복귀가 되는 과정입니다. 기간을 보면은 염증기는 한 2-3일 정도 가게 되고 재생기는 한 3주 정도 가게 되고요. 완전히 복구가 되는 데는 6개월이라고 써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2년까지 간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피부가 긁히면은 몇 시간, 길어야 하루 이틀 안에 닦지가 않고 아물게 되는데 인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피부와 인대의 차이는 혈관 공급 양의 차이입니다. 즉 피부는 혈액순환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복구도 빠르죠. 인대는 반대입니다. 혈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구도 느리고 재생도 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증기가 지나면 한 2-3일 지나면은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발목이 삐끗했을 때 며칠 지나면 아프지 않으니까 다 나은 줄 알고 다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발목을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 문제는 바로 발목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불안정성이 뭐냐?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오른쪽 팔을 삐끗했는데 자꾸 오른쪽만 삐끗해요. 오른쪽만 자꾸 다쳐요. 아니면은 길을 걷다 보면은 발목이 자꾸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처음에 발목이 손상되었을 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인대가 복구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복구가 안 된 상태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산책 좋아하시나요? 산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걷는데 길이라는 것이 항상 평평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움푹 파인 곳도 있고 자갈밭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발목이 스스로 길의 상태에 따라서 발의 상태를 조절한다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움푹 파인 곳이 있으면 발목이 돌아가지 않게 힘을 주고, 자갈밭이 있어도 발목이 또 꺾이지 않게 발목 스스로 조절을 해줍니다. 이 조절을 하는 것이 인대 안에 있는 신경인데요. 인대가 손상이 되게 되면 이 신경이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발목이 자꾸 재손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이런 게임 해보셨나요?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게임입니다. 몇 초 동안 버틸 수 있으신가요? 이 운동이 바로 발목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한쪽 발만 자꾸 삐끗한다거나 아니면 발목이 자꾸 돌아가는 느낌이 나면은 이 운동을 자꾸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삐끗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외상으로 인한 것, 즉 넘어지면서 발목이 돌아갔다, 아니면은 손을 짚었다, 이렇게 다친 것 말고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 누가 저를 뒤에서 불렀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리다가 목이 삐끗했어? 아니면은 옷을 입다가 어깨를 올리는데 어깨가 삐끗했어,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시죠? 이런 경우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일상생활에서 삐끗했을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이 갑작스럽게 통증이 야기되고 어떤 동작에서 그 통증이 다시 유발이 된 이런 경우에 삐끗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대부분 가볍게 생각하세요. 일시적인 통증이니까 금방 며칠 치료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이런 삐끗한 것은 정상 조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고개를 돌리다 목이 삐끗했다, 이런 것은 목 상태가 평소에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고개 삐끗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구조적인 조직에 퇴행이 와 있기 때문에 삐끗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보다 치료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설사 통증이 금방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퇴행된 조직은 복구가 된 것이 아니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좀 더 심각성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인대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인대가 부분 파열, 찢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대의 손상이 복구되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한정하시고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주치의의 말씀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비록 통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삐끗했을 때는 여러분이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대가 늘어났다, 삐끗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주 흔하고 일생에 한 번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